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전 공정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공정표는 정의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써놨고요. 그래서 각각의 공정을 나눠가지고 이거를 이제 얼만큼 일을 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표죠. 그래서 종류는 뭐 주공정, 연간공정, 월간, 주간 뭐 이렇게 나누고요. 보알은 이 공정표에서 각각의 공종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보아를 넣으면은 어, 내가 짜는 공정에서 이 공정이 얼마만큼의 중요치를 나타내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어떤 소요 비용 같은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뭐 예산 절감이 제가 가능하다 어디에서 보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냥 보아를 짜놓으면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는 일단 큰 공정을 먼저 작성을 하고요. 세부 일정을 그 다음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거부터 연 단위, 월 단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용도에 따라서는 이제 공정별로 짠다든지 아니면은 뭐 양식은 뭐 자유롭게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은 제가 이렇게 순으로 추천을 한다고 써놨는데, 이게 순으로 어차피 짜도 또 구조모공을 짜다 보면 또 토공이 변경되고 아니면 배수공이 변경되고, 배수공을 짜다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고 하는데, 이 순으로 짜면 그래도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보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파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전 공정표 이 파일을 다운받으면 이런 파일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 공정표인데, 일단 이쪽에는 월을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공정, 세부 공정, 수량, 금액, 보화를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유롭게 쓰시면 되죠. 꼭 맞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공정을 이렇게 쭉 쓰면 그 다음에 세부 공정에 대해서 나오겠죠. 토공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해당 공정이 쭉 나오고, 배수공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수량 쓰고 금액 쓰고 보화를 쓰게 되죠. 보화는 이제 지금 수식을 제가 걸어놨는데, 이 토공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전체 금액, 전체 금액을 나눈 거죠. 전체 금액에 대한 이 토공에 해당되는 비율을 보면 4.19%가 나옵니다. 이 4.19%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이 4개의 항목에 대해서 4.19%인데, 이 항목을 이제 해당되는, 제가 이 시드 거적을 3월달에 한다고 해놨잖아요. 3월에 이렇게 표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월달에 조금 하고, 뭐 고화 처리도 뭐 이렇게 조금 하고, 배수공은 뭐 이렇게 쭉 한다고 표현을 해놨고요. 자기가 예상되는 구간에 이렇게 색을 칠해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세부 공정은 뭐 수량 같은 건 뭐 여기다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안 써주셔도 되죠. 근데 대부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수량이 얼마인지는 아니까. 이게 지금 부영축구 지금 600m로 되어 있죠. 만약에 600m를 표기하고 여기까지 600m를 한다. 그럼 여기는 뭐 이렇게 해놓고, 뭐 나머지 또 여기는 뭐 이제 뭐한 800m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만약 띄어지면 이렇게 수량을 표기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복잡해지고 연간 긍정표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거 하시는 소장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보아를 쪼개면 돼요. 지금 이 축구가 6.9% 나왔잖아요. 6.9%가 나오면 지금 제가 이걸 넣어놓은 게 6.9%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25개니까 제가 그대로 25개를 나눠서 이렇게 쪼개서 일별로 보아를 넣어놓은 겁니다. 이 보아를 이렇게 각 항목별로 쭉 넣다 보면 맨 밑에 이제 보알 개가 나오겠죠. 보알 개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이 보알 개를 통해서 이제 S 커브를 넣으면 되죠.
S커브를 넣는 거는 엑셀에서는 이제 차트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삽입에 보시면 추천 차트가 있습니다. 추천 차트를 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커브가 뜨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확인만 누르시면 이거에 대한 S커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게 120까지 되어 있는데 최대값은 저희가 100이니까 100으로 수정을 해 놓고요. 뭐 이것만 하시면 되죠. 그럼 나머지는 지우면 되죠. 이것도 지워버리고요. 이것도 지워버리고 이것도 축 눈금을 보면 이것도 의미는 없겠네요. 이것도 지워버리고 예, 채우기도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S커브가 생기죠. S커브만 남게 됩니다. 이게 만든 게 이제 제가 밑에는 이렇게 표기해 놨는데 이걸 이제 키우시면 되죠. 이걸 키워가지고 이렇게 맞추시면 되죠. 이 S커브는 맨 마지막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그럼 이렇게 해서 공정표를 출력하면 여기는 이제 볼이 없으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공정이 마무리된다. 이거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간단하죠. 이거 색깔은 그냥 바꾸시면 되죠. 수사식에서.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표시하면 됩니다. 잘 보이는 색깔로. 뭐 두께도 안 보이면 두께를 좀 조정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보면 이 화살표를 좀 넣어놨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의미가 있어서 하는데 화살표를 넣는 거는 만약에 어떤 공정이 끝나고 화살표를 넣으면은 이어지는 공정에다 화살표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지금 아수건 포장이 있는데 아수건 포장 전에는 항상 보조기층 해야 되니까 보조기 아니면은 보조기층 전에는 토공 이렇게 만약에 토공이 여기서 끝났다 하면 여기서 끝나면 이렇게 이어주면 보조기층이 바로 이어진다 이런 걸 표현할 때 그럴 때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다른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이렇고 보통 연간 공정하면 이제 간단하게 짜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월, 2월, 3월, 4월부터 12월까지 놓고 이걸 일을 너무 많이 쪼개면 너무 커지니까 그냥 저는 10일 단위로 끊었습니다. 10일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이제 공정과 세부 공정을 이렇게 쓰고 그다음 또한 세부 공정을 나눈 게 이제 저는 측정별로 썼어요. 측정별로 측점이 있는 공원은 그다음 이제 여기는 도급 금액, 실행 금액도 쓰고요.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수량을 쓰고 이 연간 공정을 할 때는 이 수량을 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저는 이제 15년도 공사 수량 산출서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산출서를 다 구해놨어요. 이렇게 토공 이제 뭐 축구공을 하면 이 연간 해야 될 축구공 수량만 이렇게 쭉 적어 놓는 거죠. 전체가 아니라 필요 없는 거는 안 할 거는 빼고 수량 산출서를 다 구해서 그 수량 합계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수량 합계들이 매년 이제 보통 보면 연초에나 연말에 그 다음에 연말에는 그 다음에에 대한 공정표를 작성하게 되죠. 그때는 한번 수량을 계략 정해가지고 그해 연도 거를 물론 거의 정확하진 않죠. 근데 계략적으로 그냥 작성을 해서 어차피 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수량을 산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량을 넣어가지고 똑같이 보안을 작성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이런 위치라든지 어떤 종목이 들어간다 그런 걸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연간 공정이 되면 이제 월간이 들어가겠죠. 월간 그 월간을 보면 뭔가요? 이것도 주간이기 이것도 연간이고 요약표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이 요약만 해놓은 거죠. 여기 금액도 다 빼버리고 수량만 놔두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고요. 대외적으로는 뭐 이렇게만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할 때는. 그래서 월간 공정을 한번 보면 월간 공정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월간 공정표인데 15년도에 제가 짠 거네요. 15년도에 짠 거면 이 도급 그때 뭐 단가도 넣으라고 해가지고 단가는 넣을 필요가 없죠. 근데 아무튼 단가를 넣고 실행을 넣고 투입 금액까지 정했어요. 이 투입 금액. 이 지금 흑각기 발파를 하는데 투입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산정을 해서 이게 이제 실행 대비 우리가 얼마의 이익을 갈 건지 그거를 이제 짜기 위해서 그때 이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정했죠. 그래서 월간은 이렇게 일별로 쭉 한 달치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월간은 대부분 수량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이제 수량 산출을 해서 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만약에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현장 소장님한테도 문제가 되고 이게 보고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약간 좀 수량을 작게 만들어서 많이 하면 더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 적게 잡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여기 보면 투입 금액은 이 장비 투입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해 놓은 거죠. 일별로 투입되는 장비하고 뭐 인원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짜진 걸 한번 보시고 뭐 자기가 투입되는 걸 예상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이제 금액이 대부분 직영 현장은 금액이 대부분 민감합니다. 이게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매일 뭐 회의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 투입 금액을 예상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잘 짜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월간 공정표고요. 월간 공정은 나오면 이제 주간이 나오겠죠. 또 주간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도 도급하고 실행 넣어가지고 막 해놨죠. 지금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바빠 죽겠는데 이거 짜는데도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주간 공정을 이렇게 짠다고 하면은 매주 이렇게 인원이랑 생각도 해야 되고 수량도 생각해서 이 투입 금액도 또 뽑아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거 할 시간에 차라리 좌표도 이런 걸 뽑아야 되고 공정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물론 그렇긴 한데 현장에서 참 애매하죠. 어쨌든 주간 공공 계획은 이렇게 이런 양식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주간 공정이 짜실 수도 있겠죠. 투입 계획, 인원 장비를 적고 이 인원하고 장비에 대해서 투입 예상 금액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한 뭐 차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짜놓으면 기투입은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죠. 이게 이제 이 전주까지 투입된 이 항목에 대해서 투입된 금액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 항목에 대해서 차이가 뭐 현장은 실행이 중요하니까 실행 금액 대비 이만큼 남아 있으니까 지금 이번 주에 이만큼 투입이 예상되면 이제 이 남아있는 금액이 이거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의 이제 금액을 좀 써가지고 이게 월 단위로 가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한 주 한 주 끝나면 실적이 나오겠죠. 그럼 다음 달에 이제 월간 계획을 짤 때는 이 금액을 최대한 넘지 않도록 원가 대비를 월가 정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투입이 더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은 다른 공정에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었는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공정표를 짜는 목적이 좀 설정이 되죠. 주간 계획은 이렇게 짜고요.
월간 공정, 이거 아까 연간 공정, 이건 아까 한 거고요. 그리고 더 세밀하게 간다면 이제 공정별로 또 짤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배수공 예정 공정표입니다. 공정별로 이 배수공은 특히 이제 항목이 많다 보니까 공정별로 한번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게 연계되는 또 작업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이렇게 짜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정별로 짜고요. 연간 공정으로 인해서 한번 제 연간 공정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공정 이제 토공을 제일 먼저 이 공정 순서는 내역에 있는 순서대로 짜시면 되죠. 내역에 있는 대로 그렇게 순서를 넣으시면 되고, 일단 흙깎기가 돼야 그 다음에는 흙 운반이 따라가죠. 흙깎기면 그 다음에 뭐 흙쌓기가 들어가고요. 흙쌓기도 같이 따라가겠죠. 우리가 어디 중간에 이제 뭐 흙을 보관해 놓는 장소가 있으면 흙쌓기가 뒤로 밀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조물공도 이렇게 있는데, 구조물공이 만약 이렇게 하는데 이게 끝나야 뭐 그 다음에 구조물 대매우기가 들어가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공정을 토공을 넣던가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배수공도 이렇게 들어가고, 세부적인 게 좀 없네요. 이게 연간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연간 공정표를 연간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이 구간별로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시면 되죠. 이 측정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이 체인에 이렇게 흙깎이나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이거는 이제 도면을 보고 여러분이 하시면 되죠. 도면을 보고 어디 구간에 내가 성토를 할 건지 아니면 흙깎기를 할 건지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짜시면 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다 절토입니다.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성토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은 여기서 절토한 거를 바로 여기로 성토를 하면 되겠죠. 뭐 그렇게 계획을 하셔야 되고, 이게 시점이 맞는다면, 시점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운반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시공을 하시든지, 그건 이제 현장에서 조율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걸 방안을 생각하셔서 예선 공정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적덮기는 토공이 끝나야 되겠죠. 이거는 흙깎기가 미리 여기는 이 체인이 끝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흙깎기가 끝나면 이 전체 체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가 그 다음에 한다고 넣어놨죠. 그래서 여기가 끝나면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화살표는 여기가 끝나면 이렇게 들어간다. 이 공정이 들어가는 걸 표현해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 공정이 이렇게 끝나면 여기 이쯤에서 이렇게 골재가 들어가는 걸로, 토공이 끝나기 때문에 화살표를 표현해 준 거죠. 대부분 이 화살표는 토공에서 포장곡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토공에서 포장곡만, 아니면 토공에서 뭐 구조물공에서 토공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이 예정 공정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제가 어디까지 해봤냐면, 이게 이제 연간 공정표죠. 이렇게 연간입니다. 이렇게 8월까지 있고, 이거를 이제 각 항목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미친 짓이죠 지금. 이거 제가 작성해놓고도 옛날에 정말 이거 미친 줄 알았습니다. 이거 작성하고 아무 쓸모가 없죠.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해도 이 연간 공정표를 이렇게 짜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별로 이 지금 이제 이 들어가는 장비하고 뭐 주유비 뭐 이렇게 식대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 이 작성한 거에 대해서 그날 얼마만큼의 투입이 되는지를 적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날 들어간 투입비가 결정이 되죠. 그럼 이게 다 더해지면 이제 이 공정에 대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540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월별로 합계가 되겠죠. 월별로. 이게 수식이 잘못돼서 그런데 월별로 합계가 나오고, 이 월별 합계가 나오면 이제 연간 합계가 또 나오겠죠. 이게 이제 맨 밑에 가면 이 연간 합계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간에 대한 합계가 나오고 뭐 전체 총계에 대한 합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지금 시트만 보더라도 몇 페이지 되죠. 이걸로 이제 플로터로 뽑는 거죠. 이거를 전체를 플로터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투입 공정표인데 이렇게까지 작성을 해야 되나? 그렇진 않은데 이런 공정표도 있다.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투입 공정표, 여기는 금액이 이제 나오네요. 금액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매달 이렇게 얼마만큼의 금액을 소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리고 1년에 총 얼마를 우리가 소화할 거냐, 그러면 그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서 보면 14억 정도 나오네요. 이거는 지금 직영 구간만 제가 이렇게 뽑아서 그렇지, 다른 이제 뭐 교량 구간이라든지 뭐 이런 구간을 더하면 금액이 1년간 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원, 그 당시에 인원 단가가 얼마인지를 표현해 준 거고요. 그래야지 이제 뭐 공정표에 이런 단가를 넣기 때문에 이건 이제 토공 운방 계획인데 여기는 안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작성할 때는 무조건 기반이 되는 게 일단 수량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수량이 나와야 얼마만큼의 이런 내가 얼마만큼 며칠 걸려서 표현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수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량 산출을 한번 한 걸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월별로 이 월 그때 공정표를 뽑을 때 수량 산출을 해놓은 건데, 접속 슬랩을 한다 하면 이제 이 통로암 이 체인에 들어가는 게 뭐 철근이 이만큼 있는 거죠. 그럼 이 철근을 금액이 얼마만큼 되냐, 이렇게 다 뽑았습니다. 직영 현장이다 보니까 그래야지 철근을 저희가 주문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수량을 뽑으면 이 철근을 얼마만큼을 주문을 하죠. 미리. 철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합니다. 미리 주문을 하면 그 다음에 오고, 그래서 이런 수량을 잘 뽑아야 되죠. 또 거푸집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푸집을 또 그때 당시 임대를 해왔거든요. 그럼 거푸집이 그 달에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럼 그거에 따라서 거푸집을 임대를 해야고 오죠. 콘크리트는 뭐 레미콘은 그냥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페이스, 이런 자재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또 주문을 해야 되고, 스티로폼도 주문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때 당시에는 실행 금액까지 다 뽑았습니다. 실행 금액이 나오면 여기 이제 투입 금액이 또 나오겠죠. 투입 금액이 나오면 뭐 이 항목은 절감이 되니 아니면 남니,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또 회의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직영 현장은 상당히 힘들죠. 이게 또 인부들도 관리해야 되고, 인부들이 이런 자재들을 아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인부들은. 근데 또 그것까지 신경을 쓰면은 또 그러니까 자재는 좀 여유롭게 주고 일을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몇 개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쭉 되겠죠. 이게 공정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렇게 보면 항목이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엑셀의 피벗인데 제가 나중에 피벗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피벗은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쭉 써놓으시면 돼요. 항목별로 일단 다 나누고, 똑같은 항목도 이 똑같은 체인에서
이렇게 쭉 나누시면 되죠. 만약 이게 이제 1 플러스 000이다 000이다 하면 지금 여기는 이제 체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침에 접속 슬라브가 0 플러스 096이었잖아요. 이거를 제가 세로 고침해 버리면 일자리가 하나 생기죠. 아까 일자리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쭉 표현을 해 놓으시면 이게 같은 항목은 한 개로 묶여 버려요. 이렇게. 그럼 보기 좋게 이렇게 좀 더 나오겠죠. 보기 좋게. 그리고 지금 이 자재를 만약에 이쪽으로 옮기면 자재별로 막 공정을 제가 없애버리겠습니다. 공정을 없애고 위치를 없애버리면 자재별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자재가 실행 금액이 이만큼, 뭐 이번 달에는 이만큼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끌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위치별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자재를 없애버리면 되죠. 자재 없애면 위치별로 규격도 없애버리면 이 위치에 대해서 뭐 얼만큼 들어간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아니면 공종만 넣어도 되겠죠. 공종만 위치를 없애버리면 공종은 뭐 이렇게 나온다, 간단하게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피벗으로 정리를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피벗으로 정리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품질에서도 쓰고요, 공사에서도 쓰고, 공무에서도 쓰고,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피벗을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공정표는 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정표를 짜는 거는 그 현장마다 이게 여건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순서는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짜기가 조금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이 도면을 보시고 거꾸로 역으로 가시면 되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무조건 토공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무조건 토공이에요. 그래서 내역서 순서대로 그냥 공정표를 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내역서 순서대로. 토공이 항상 1번이죠. 어떤 내역사는. 그래서 토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수공을 하고요. 이런 토공이 끝나면은 이런 배수 구조물을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은 배수 구조물을 미리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수공을 미리 탑하기를 해서 하시면 되고, 항상 역공정으로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역공정이 역공정을 한번 보면 이건 토공인데요. 횡단면도인데 횡단면도를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시면 되죠. 이 지금 포장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다 토공이 돼야 되겠죠. 이 L형 축구가 하기 전에도 이런 보조기층이 돼야 되고, 그러면 먼저 보조기층이 수반돼야 되고, 보조기층이 수반되기 전에는 이런 토공, 노상과 노체가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지금 여기서는 노상과 노체가 되기 전에는 이런 배수공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축구 같은 경우는 이 현장마다 조금 이 사람마다 틀리죠. 어떤 데는 축구를 먼저 하고 이 토공을 하는 데가 있고요. 토공을 다 해놓고 축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죠. 축구를 먼저 해놓으면 이제 토공을 해도 이 배수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유출배가 토사 유출이 조금은 덜 되겠죠. 대신에 이 배수로를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축구를 나중에 하는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토사 유출이 좀 심해, 비 오면은 토사 유출이 많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문제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뭐 토공을 좀 한다고 하면 차라리 배수공은 겨울에 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놔두고 나중에 뭐 봄이 돼서 이걸 시공하시던지 그렇게 현장에서 판단을 하시면 되죠.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뭘 먼저 해라 마라 그렇게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정도 토공이 올라오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토공이 높게 오면 만약에 이 축구하는데 지인로가 없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현장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인로가 뭐 나중에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뭐 나중에 하는 해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하고 토공을 쌓았을 때 얘가 진입로가 없게 된다면 더 투입비가 많이 들겠죠. 여기서 뭐 펌프카를 불러야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건 현장에서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횡단면들을 보고 1차적으로 공정의 순서를 좀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려면 이 평면도를 보고 각 체인별로 짜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공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 이렇게 운반한다 뭐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공은 한번 계획을 하면 제가 예전에 했던 걸 보면 이런 종평면도에다가 토공 운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전에 제가 그 유동표 말씀드렸죠. 그 유동표를 보면 그 유동 프로그램을 한번 돌리면 이런 그 구간별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면 그걸 참고해서 현장에서 진짜 실제 이게 가능하냐 그걸 한번 더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진입로도 있을 것이고 덤프 운반이 이런 운반 길이가 길어지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판단해서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량 같은 걸 적고요. 그다음 밑에 정단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물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렇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은 여기서 운반을 하는 거고 또 2는 2번이 이쪽 2번으로 온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또 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각 구간별로 뭐 거리하고 이런 걸 다 표현해주면 되겠죠. 이런 걸 한번 작성해 놓으면 작성해서 사무실에 붙여놓으면 되죠. 그래야지 그때그때 판단이 되니까. 이게 또 하다 보면 중간 이게 처음에 이렇게 작성하고 어느 정도 토공이 되면 또 한번 또 작성해야 돼요. 이게 변화가 되니까 물량이 또 실제 이 시공을 하면 이 물량하고 또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공종표는 뭐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